이런 생각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한양삼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려고 임야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몇 평 정도로 시작하는 게 알맞은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임야를 한 몇만 평 정도 되는 걸 임야를 구입하면 산양삼 재배하는 것에 좀 적당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간혹 이제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몇 평 정도로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면 너무 막연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 한 명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게 또 다른 분한테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또는 부부 두 분이서 이 정도로 시작하기에 좀 적당한 산양삼 재배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양삼 재배,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15,000평 정도 구매를 하면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15,000평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해에 그 15,000평을 첫 해에 다 심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양삼은 예를 들어 10년을 키운다고 하면 1년에 1,500평씩 심으면 15,000평이면 19획으로 나누어지니까 10년이 되겠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15,000평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이라는 걸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공모사업 안에는 첫째는 이제 울타리, 산양삼은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도둑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잘 크고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도둑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울타리를 전부 다 이제 15,000평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 울타리 안에 여러 가지 관리사, 쟁기를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필수적으로 관정을 파요. 산 제일 높은 데다가 10톤짜리 물탱크를 작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두세 개를 올려놓고 밑에서 물을 관정을 파서 거기다 물을 펌핑에 올려놓고 감을 때, 그럴 때 이제 물을 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양삼을 재배하든 산채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 관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5,000평을 걸어서 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관리 도로를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획을 정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럼 그 관리 도로, 또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감시 카메라, 요소에다가 이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본인 초기 자본을 투자하기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기반을 보조 사업, 또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얹혀서 조금 전에 나열해드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획을 해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3,000평이든 재배를 하는, 이런 쪽으로 권해드리죠. 정리를 잠깐 하자면,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15,000평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에 1,500평씩 10번,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구획별로 나누어서 심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1,500평을 제외한 첫 해에 1,5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놀고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2년 후에도 나머지 땅은 또 놀게 되고요. 10년이 지나갈 때까지는 계속 놀고 있는 땅이 생겨버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15,000평 처음부터 다 심어놓고 기르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관리가 어려워서 구획별로 나누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심으라고 하시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3년에 나누어 하든 아니면 첫 해 다 심든 2년에 나누어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다만 다른 인력을 쓰지 않고 두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15,000평은 버겁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1,500평하고 풀을 계속 뽑아줘야 되잖아요. 매년 몇 번씩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력 투입되는 거에 대비해서 풀을 2년 내지 3년, 4년 뽑으면 그 다음은 풀이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손이 덜 가죠.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요즘에 그냥 이제 15,000평 정도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한 절반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효율성의 문제, 또 본인의 성향 문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 뭐 이런 거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틀은 없어요. 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울타리, 도둑 방지를 해야 되고 동물 방지를 하고 멧돼지 방지를 해야 되니까 울타리, 뭐 관리사, 아까 나열된 기반 시설은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 당연히 이제 뭐 구비가 되어야 되는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이라는 게 효율성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혼자 보통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거나 직원을 두고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임업이라는 게 직원을 두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일용직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씨앗 심을 때 또는 풀을 뽑을 때도 일용직으로 뽑게 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혼자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 노동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용 노무직을 10명을 데려다가 아니면 5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용 노무직 생각이 요즘에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1인당 뭐 남자 뭐 밥값까지 하면 보통 13, 4만 원 돈 되잖아요. 여자도 9만 원 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초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감수를 할 수 있으면 다 심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안 가지고 할 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1,500평씩 나누어서 심는 것이 효과적이다.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좀 적다. 그러면 이제 15,000평 기준으로 임야의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울타리, 그 다음에 관정, 그 다음에 임도,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CCT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씨앗을 구매하는 가격까지 아마 포함이 될 텐데 요 금액이 한 15,000평이라고 한다면 1,500평이 아니라 15,000평을 통째로 다 만약에 심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시청자분들이 감안하셔서 뭐 1,500평 하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을. 총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근데 기반 시설 하는데 모노레일을 깔지 않고 그냥 관리 도로, 작업 도로를 개설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2km 닦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장비대만 들어가면 되니까. 산이 험해서 바위산이라서 못하고 모노레일을 깔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되고요. 작업로예요. 임도라기보다도 작업로를 뚫을 수 있으면 물삭기를 가지고 작업로를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기반 시설 하는 데만 제가 볼 때는 한 2억 한 5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거보다 조금 뭐 한 2, 3천만 원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이 2억 5천이라는 금액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에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이 그때 최대 5억까지 나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모 사업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여튼 잘못됩니다. 첫째로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적 자금들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가 투자돼 가지고 사업이 된다, 15,000평에. 그러면 1억 2천은 내 돈이 있어야 되고요. 1억 8천은 보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억 2천만 원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부담이 들어간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3억 중에서 40% 정도만 투자를 해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메리트거든요.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임업해갖고 어떻게 돈 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일단 임업이라는 것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반을 잡기 위한 초기 자본을 뭐 융자가 아닌 보조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1억 2천만 손해본다라는 이걸 접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근데 이 3억이라는 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 계획,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대략적으로 녹아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삼이라는 것은 한 해 키워가지고 한 해 팔고 이런 작물이 아니잖아요. 최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은 키워야지만 판매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 동안은 내가 투자한 돈이 묶여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돈이 굴러가게끔 해야 될지,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잡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투자해서 5년이 지나간 다음에 완전히 이쪽으로 전업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아예 자본을 5년 동안 여기에 묶어놔도 큰 영향이 없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5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놓고 5년 동안은 다른 산나물, 그러니까 단기 소득이죠. 예를 들면 산마늘 같은 경우에 씨를 심는 것이 아니고 국은 4년, 5년짜리를 갖다 심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수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주위에 이렇게 조예가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담으로 조금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5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사냥삼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적으로도 과연 그러한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4년째 돼야지만 품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조례는 그건 이제 아마 청장 고시 조례 같아요. 알림 청장님 고시인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4년이 돼야지만 품질 검사 의뢰를 진흥원에서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으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그게 5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새싹삼은 그러면 뭘까요? 새싹삼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게 낫지 않나요? 새싹삼은 말 그대로 새싹삼이에요. 그러면 이게 4, 5년근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삼이라고 새싹삼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새싹삼, 그러니까 삼이라고만 들으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새싹삼은 일단 사냥삼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유사 단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새싹삼은 엄연하게 사냥삼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던 이유가 방금 전에 4, 5년근 이상만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 보면 사냥삼, 새싹삼이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막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싹삼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에 최근에 달린 댓글인데 열무님도 결국에는 새싹삼 사업 하시겠지 이렇게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이제 좀 약간 제가 이렇게 갸우뚱했었거든요. 뭐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새싹삼이 돈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또 내지는 SNS의 댓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유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뭐 대답할 그 댓글 단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별 가치를 못 느껴요. 내가 새싹삼을 하겠지? 아니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새싹삼 뭐 나는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내가 대답할 그럴 만한 논제도 아니고 굳이 밝히라면 저는 새싹삼 안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지 뭐 지금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새싹삼 합니까? 새싹삼은 내가 봤을 때는 나하고는 안 맞다. 그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나는 새싹삼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냥삼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 비용과 면적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하는 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면적, 투자비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다 기준이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기술력 차이, 재배 기술력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내용이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